자, 이번 시간 2편에 나와 있는 기술 실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는 256페이지 가면 1장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 지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에 나와 있는 지금 지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건축물의 노후와 열화 현상 관련해서 01번의 개요, 2번에 시설물의 노후화나 동그라미 3번 우측에는 03번에 계량 수선 방법은 가볍게 한번 쭉 읽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1절에 저희가 하나만 가볍게 보자 해서 258페이지 나와 있는 04번에 시설물 유지 관리의 내용이다 해서 04번에 관련된 지문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설물의 유지 관리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나와 있는 시설물의 저희가 시설물의 유지 관리 저희가 내용입니다 해서 이제 보시면 시설물의 저희가 유지 관리 내용 관련해서 내용에 지금 여기는 이제 보면 1번에 점검부터 해서 6번에 유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내용은 총해서 저희가 6가지의 유지 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해서 일단 점검부터 유지 관리에 관한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2번에 이제 보수하고 수선 좀 더 주의하자 그래서 여기 6가지 유지 관리에 관한 지문 중에서 지문 나와 있는 보수하고 수선에 관한 이 의미를 조금 더 주의하자 그래서 자 2번은 이제 보수하고 4번은 이제 수선에 관한 두 가지 용어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가지 관련 용어에 관한 의미 정도만 가볍게 한번 정리해서 여기는 의미를 가지고 한번 가볍게 물었던 부분인데 여기는 두 번 다시 반복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어 관련 2번에 보수해서 시설에 대한 점검 시 낡은 부품의 재료 등을 교체하거나 발견된 하자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관리 행위를 저희가 보수로 합니다 해서 양가로 2번에 보수 하나 나와 있고요. 양가로 4번에 수선. 수선은 제가 지문에 가면 시설물의 열화와 마모가 일정 한들로 기능이 손상되었을 때 그 시설물의 마모 부위를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관리 행위를 저희가 수선이라 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의 수선. 그래서 보수하고 수선에 관련된 용어의 저희가 의미 정도만 가볍게 하나 정리하자 해서 04번 보고요. 05번에 나와 있는 구조체제가 보존 관리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이 한가로 1번의 균열에 관련된 부분 포함을 해서 몇 가지 구조체 보존 관리에 관한 지문의 내용을 정리하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균열. 자, 이제 구조체의 보존 관리에 관련된 지문 중에 제가 이제 균열입니다. 균열. 그래서 자, 균열은 제가 이제 보면 균열은 일단 한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의 균열의 원인하고 대책과 보수 공법에 그렇게 한 3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균열을 가지고 물어보면 저희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균열은 보면 저희가 원인은 저희가 크게 보면 지금 여기는 종류를 동그라미 1번에 설계상, 2번에 기억의 설계상, 니은에 시공상, 디귿의 외부 환경이다 3가지로 정리해 놨는데 이제 균열이 이제 크게 보면 2가지다 그래서 이제 외부 환경을 배제하고요. 이제 그 중에 나와 있는 설계상 미비, 설계를 잘못해서 균열이 발생했는데 설계상 미비에 따른 균열에 관한 원인과 그 다음에 저희가 시공상에서 시공상 미비다. 그 시공을 저희가 잘못했을 때 그래서 설계상과 시공상 미비에 따른 균열에 관한 원인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원인은 이제 보면 서로 성격이 다양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설계상의 미비에 관한 걸 시공상 미비를 설계상으로 미뤄서 이제 보시면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내는 형태의 문항의 지문으로서 출제를 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상 일단은 지문 01번의 동그라미 기억 A에 기초 부동 침하부터 해서 B번에 건물의 평면 예면의 불균형 및 벽 배치의 불합리, C는 저희가 통줄눈 쌓기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C번, 그 다음에 D번, 2번, F에서 G는 이제 보면 문골 크기 불합리나 불규정의 배치도, 그 다음에 H의 옥상 물탱크의 이제 불합리한 배치입니다. 그래서
GH다. 그래서 일단 A에서 H에 해당되는 건 설계상 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문을 설계상이든 시공 둘 중에 하나만 정리하자. 그래서 여기를 전부를 다 정리하기는 어렵다 보니 그러면 중에 하나 설계상을 정리하든 시공사든가 둘 중에 하나를 정리했을 때 지문을 밀어내는 형태로서 일단은 여기 1번에 설계상, 시공상의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정리하고서 나머지 지문을 서로 밀어넣거나 들어왔을 때 골라낼 정도로만 내용을 하나 정리하자. 그래서 일단 여기 기억번 설계상 미비 관련 A에서부터 H에 관한 부분 정리하고요. 시공상은 이제 보시면 지금 지문 A번에 모르타르의 배합 분량에서 마지막 이음면 처리는 분량까지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해서 일단 여기 두 가지 중에 보시면 기존은 설계상을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시공상은 지금 이 지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는 설계상보다는 시공사보다 설계상에 관련된 지문을 정리하고서 나머지는 시공상으로 밀어내서 문항을 정리하는 형태로 내용을 보도록 하면 되겠고요. 대책은 그냥 뭐 그와 같은 대책이 있다. 그리고 보수공법. 현재 균열에 관한 저희가 보수공법입니다. 보수공법인데 보시면 크게 저희가 네 가지 균열 보수공법이다. 그래서 자, 균열 보수공법 일단은 기억에 나와 있는 표면처리공법, 니은의 충전공법, 디귿의 주입공법, 리을의 철물 보강공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균열 이 보수공법 이 중에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왔던 게 저희가 생석회 공법입니다. 그래서 생석회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석회 공법을 하나 끼워 넣게 다음 중 이 균열의 보수 공법이 아닌가 그 공법 중에 해당이 안 되는 거 뭐냐. 그래서 네 가지 일단 기억에 표면 처리부터 마지막 철물 보강 공법에 관한 균열의 보수 공법만을 주고서 그 중에 성격에 다른 하나를 골라내는 형태로 물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균열에 이제 보시면 원인하고 보수 공법에 관한 부분인데 보수 공법은 저희가 두 가지 일단 나와 있는 표면 처리하고 철물 보강법 읽어보시죠. 그 중에 저희가 니은 충전하고 디귿의 주입 두 가지 공법을 좀 구분 정리하자. 그래서 충전 공법과 저희가 주입 공법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에 따른 두 가지 먼저 잠깐 정리해보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일단은 생석회 공법은 끼워 넣기 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여기 네 가지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 이와 같이 해서 여기다가 방금 봤던 이와 같이 생석회 공법을 하나 이렇게 끼워 넣기 했던 부분 하나 봐두시고 저는 그 중에 이제 보면 이렇게 해서 보자. 그래서 지금 그 중에 나와 있는 질문의 두 번째 충전하고 주입 여기만 잠깐 보여볼까요? 여기는 이제 충전 공법하고 저희가 주입이다. 그래서 일단은 충전은 보면 지문에 U나 V란 지문이에요. 그래서 자 균열 부위 같다면 그 균열 부위를 U자나 V 때 이걸 커팅 잘라내고 거기다가 약품을 주입하는 것을 충전 공법이다 해서 나와 있고요. 주입 공법은 균열 부위를 여기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조체 표면 이게 균열이 발생했어요. 균열이 발생했다면 이 균열이 발생한 걸 여기 충전은 이 충전 공법을 이거를 V나 U로 커팅하고서 약품을 채워 넣어서 보수한 거를 충전이라 했다면 주입은 이와 같은 균열 부위가 있으면 이걸 손을 대지 않고 여기다가 약품을 집어넣는 거에서 약품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일체화 시켜버린 형태의 이거를 저희가 주입 공법이다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니은의 충전하고 디귿의 주입 공법 두 가지 충전과 주입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원인하고 보수 공법에서 균열은 지나갑니다. 자 결론. 자 결론은 일단은 결론입니다. 자 결론 일단은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여기 원인 종류 대책에서 결론은 일단은 저희가 세 가지 결로에 관한 거 보면 일단은 저희가 결로에 관한 원인입니다. 일단은 결론은 실내하고 외 온도 차이에서 습기나 물기가 맺히는 것을 뭐 결로라 합니다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원인하고 종류가 대체에 관한 세 가지를 정리하는데 이제 보시면 자 원인에 가면 기억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따른 저희가 네 가지 지문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기역 여기 물체 온도가 노점 온도 이하일 때 그래서 여기는 원인 중에 지금 나와 있는 지문에 보면 기역번에서 기역번은 여기 물체 온도가 이 물체 온도 즉
구조체 표면 온도가 노점 온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여기는 노점 온도 이하. 그래서 노점 온도 이하일 때 균열이 이 결로가 발생한다. 그래서 기억번 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 상대 습도가 높을 때에서 여기 디귿번 실내 상대 습도. 상대 습도가 높을 때 여기는 지금 일단 기억번에 여기는 노점온 이하라는 것은 이 노점온 이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구조체 표면이 차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 표면 노점온도 이하라는 것은 이슬이 맺힌 온도보다 낮다. 그러면 구조체 표면이 차가운 상태에서 습기 같은 게 닿게 되면 그게 습기가 뭘로 바뀌어요? 물기로 바뀌는 결로로 발생할 수 있다. 여기 상대 습도가 높다는 건 실내 잉여 수증기가 많다. 아무래도 실내 수증기가 많이 없는 상태보다는 상대 습도 높다는 것은 잉여 수증기가 많을 때 결로가 발생된 원인에 노출될 환경이 되죠. 그래서 디귿, 리을 환기 안 될 때, 그 다음에 열 관리율이 높을 때, 그래서 미음번에 가면 미음번은 열 관리율이에요. 열 관리율이 저희가 높을 때다. 그래서 열 관리율이 높다는 것은 외부에 쉽게 열 통과가 많이 된다는 거에서 열 관리율 또는 이거를 열 통과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노점 온도 이하일 때, 고조체 표면 온도가 노점 온도 이하일 때, 상대 습도가 높을 때, 그리고 열 관리율이 높을 때 일단은 결로가 발생되는 원인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종류는 결로에 발생된 종류는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결로의 종류는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지문에 보면 결로의 종류 일단은 이 A 기역의 표면 결로와 내부 결로다. 그래서 종류는 나와 있는 대로 표면 결로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구조체 표면에 맺히는 것을 표면 결로라 하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습기 물기 구조체 내로 들어가는 것을 이거를 저희가 내부 결로입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종류를 갖고 물어보면 크게 어려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인다, 표면, 보이지 않더라, 내부에서 이렇게 내부와 표면 결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여기 종류는 크게 이제 여기를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두 가지 종류에 따른 결로에 관한 대책입니다. 대책. 그러면 결로에 관한 대책은 뭐냐? 그래서 일단은 표면 결로 잠깐 가보면 우측 04번의 기억에 자, 표면 결로는 지금 보면 A에서부터 E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표면 결로에 관한 대책은 지금 나와 있는 지문 중에 A번에 단열재를 사용하여 벽체 열 관리율을 낮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A번에서 벽체 열 관리율을 낮게 합니다. 그래서 낮게 한다 해서 지문 A번 하고요. 벽 표면 온도를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높게 합니다. 그래서 B번에 노점 온도보다 높게 합니다. B번. 그 다음에 C는 저희가 지금 C는 환기를 자주하고 비난 방실도 환기하고요. 유리의 경우는 무슨 유리를 씁니까? 이중유리 또는 이거를 저희가 복충유리라 합니다. 그래서 A, B, 그 다음에 D입니다. A, B, D에 따른 해서 세 가지 대책. 그래서 여기는 결로에 관한 대책은 지금 A에서부터 마지막 2번까지 중에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물어보면 A, B, D 세 가지 중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A번은 지금 열 관리를 낮게, 노점 온도보다 낮게. 그래서 여기는 A, B와 그다음 D도 유리는 이중 유리를 씁니다. 그래서 표면 결로에 관한 대책을 물어본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의미를 높게를 낮게 해서 그런 의미로 바꿉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좀 정리해 두시고 내부 결로란 이제 보시면 A에서부터 2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내부 결로에 관한 지문, 내부 결로에 관한 대책 중에 이제 보시면 제가 지문의 A번. 여기 이제 보면 이 내부 결로 대책은 이 지문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 A번의 지문을 가지고 언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A번은 지금 보면 방습층이에요. 방습층. 그래서 A번은 지금 여기 A번은 보면 여기는 지금 A번은 저희가 방습층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방습층을 설치한다. 그래서 그러면 방습층 설치는 지금 보면 방습층 또는 이거를 방습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방습층 또는 방습막을 설치한다. 그래서 방습층 설치합니다 해서 그럼 이 방습층 설치는 어디다 할까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질문에 실내측 즉
방습층 또는 방습막은 실내냐 외냐 그래서 시험은 요걸 갖고 물어본 부분들 그래서 실내다 외다 그래서 여기를 실내.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실내측 표면이다 그래서 실내를 실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은 내부를 보면 실무도로 시설을 보면 문제를 만들었던 것은 A번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다 해서 나왔던 것은 방습층은 어디더라? 저희가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합니다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은 지금 먼저 보시면 원인과 종류와 대책인데 종류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 여기는 초창기 때는 이 결로에 관한 종류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었어요. 이제 벽이나 천정 바닥에 발생되는 것을 내부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문제는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 밑에 지금 언젠가요? 17회 때도 물었습니다만은 결로를 물어보면 이 원인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대책, 요 중에 원인 아니면 대책 중에 이제 시험을 물어봅니다. 결론은. 그래서 밑에 이제 기출문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봐두도록 하시고요. 잠깐 볼까요? 그래서 기출된 문제 잠깐 실내 표면 결로 현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서 벽체 열 저항이 작을수록 견디는 열 저항이 작을수록 심해지고요. 실내배 온도차가 클수록 심해진다. 3번 열교 현상이 발생할수록 심해진다. 일단 열교 현상은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실내 공기 온도가 높을수록 심해진다. 실내 공기 온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노점 온도보다 높다는 거죠. 그렇죠? 노점 온도보다 높게 유지한다가 지금 표면 결로에 관한 B번에 관한 대책인데 여기는 실내 공기 온도가 높을수록이 아니라 실내 공기 온도가 낮을수록 즉 노점 온도 이하일수록 뭐예요? 결로, 이 표면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 반대로 해서 실내 공기 온도가 높을수록 심해진다? No. 에서 5번은 실내 절대 습도가 높을수록 여기는 뭐예요? 잉여 수증기가 많을수록 뭐예요? 결로가 구조적 표면에 습기나 물기 같은 게 맺힐 확률이 높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실내 공기 온도가 높을수록이 아니라 실내 공기 온도가 낮을수록 낮다는 건 뭐예요? 노점 온도 이하일 때 대책은 뭐예요? 실내 구조적 표면은 노점 온도 이상 또 노점 온도보다 높게 유지하는 건데 지금 4번은 반대 개념으로 정리했었죠. 그리고 지금 열교 현상이 발생할수록 심해진다고 그랬는데 그럼 저희가 결로를 정리하니 무엇도 같이 봐야 되냐면 결로에 지금 저희가 사촌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열교 현상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로와 열교는 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108을 양가로 3번을 건너서 양가로 저희가 4번 열교 보죠. 열교란 걸 쉽게 보면 열적 취약 부위를 뭐라고 그래요? 열적 취약 부위를 열교 현상 또는 열교 부위라 그러더라 그래서 지문 양가로 4번 동그라미 1번의 정의 등에 자 기억 벽이나 바닥, 지붕 등의 건축물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이 열적 취약 부위가 되어 이 부위를 통한 열의 이동이 많아지면 이것을 열교 또는 냉교라 한다 그래서 열적 취약 부위를 뭐라 합니까? 열교 부위 또는 열교 현상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보시면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 따른 저희가 지문 중에 주의하실 것은 니은.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는 열 관률 값이 높다 낮다. 좀 전에 보면 결로에 관한 원인에 가도 보시면 열 관률 값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 여기도 열교 현상이 발생하면 열 관률 값이 높기 때문에 전체 단열 성능을 저하합니다. 그래서 여기 니은번도 보시면 니은번에 관한 지문을 가지고 물어본다면 열교 현상에 발생하는 부위는 열 관류 값이 높긴데 이거를 열 관류 값이 낮기 때문에 전체 단열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니은. 그 다음에 디귿. 열교 현상에 발생하는 부위는 표면 온도가 낮아져 결로 발생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일단 니은번 주의하시고 리을. 리을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시험을 물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열교 현상은 나와 있는 지문 니은 기억하시고 그다음 리을. 요 리을을 가지고 시험을 한번 제가 출제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을은 열교 현상에 발생하는 부위는 열 저항값을 증가시키는 설계 및 시공이 필요한데 열 저항값을 증가시키는 요 지문을 열 저항값을 감소시키는 에서 이렇게 지문을 반대로 지문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열 저항값을 증가시키는 설계 시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음.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는 열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합 부위의 단열 설계 및
설계 및 단열재가 불연석 등이 없도록 철저한 단열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와 있거든. 비읍. 자, 콘크리트 라면이나 조적 건물에서는 근본적으로 단열이 연속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콘크리트 라면 조적은 100% 단열을 완벽하기는 현실적으로 구조상 특성 때문에 할 수 없겠다. 그러면 가능한 한 단열은 무슨 단열을 하는 게 이러한 열적 취약 부위를 최소화할 거냐 그래서 질문에 여기 비읍번. 자, 비읍번은 보면 단열입니다. 그러면 단열은 이러한 열교를 막기 위해서 단열을 하는 게 좋습니다만 단열은 100% 단열을 했다가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가능하면 그러면 연속되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밖에 들어오는 열을 최소, 차가운 공기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은 무슨 단열이 낫냐면 저희가 외단열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문의 비읍에 가보면 지문의 두 번째 줄에 가능한 무슨 단열, 내단열보다는 무슨 단열, 외단열 하는 게 이 열교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지문은 그래서 니은번하고 리을, 만약에 여기 열교 현상을 가지고 물어본다면, 요걸 갖고 시험을 물어본다면 시험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왔던 것은 열 저항값을 증가시키는 인데 그 부분하고 니은 열 관리율 값이 높긴데 이 열 관리율 값이 높기를 이거를 반대. 여기도 시험을 바꾸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결로나 열교나 그 다음 이어서 보게 될 백화는 지문을 절대 길게 잡아서 물어보지는 아니하고요. 음절 하나 정도다. 그래서 여기는 열 관리율 값이 높긴데 높기를 이거를 낮기로 바꾸어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열 관리율 값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열 저항값 증가시키는 단열은 외단열인데 요 외를 내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열교 현상은 니은과 리을, 비읍에 따른 세 가지 저희가 지문을 꼭 주의하자 해서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로하고 열교는 꼭 같이 해서 묶어 하나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백화. 자, 백화는 구조체 쉽게 하얀 가루가 끼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백화는 백화는 저희가 시멘트입니다. 백화는 저희가 시멘트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백화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다. 그래서 백화를 가지고 시험을 물어본다면 페이지 261페이지 가시면 백화는 보면 시험을 물어보면 여기는 지금까지 물었던 거 출제 빈을 그래 높지는 자주 나온 건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가 6회하고 13회 때, 즉 마지막은 지금 13회 때 출제를 하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번 정도 언급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해서 백화를 가지고 물어본다면 여기도 시험을 낼 만한 거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발생 조건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백화는 이제 보시면 1번의 의, 2번의 발생 조건과 대책인데 2번의 발생 조건에 가면 여기도 여러 가지가 지문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이제 보시면 한 세 가지 정도 해서 지문을 정리하는데 일단은 여기 발생 조건에 관한 이 지문, 이 발생 조건에 관한 지문 중에서 지금 보면 지문이 A번 기온이 낮은 겨울철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백화는 시멘트 속에 염류 성분이 있어야 되고 염류 성분인데 백화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 시멘트 속 염류 성분과 같이 길동물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이 있어야만 시멘트 속 염류 성분과 물이 구조체 밖으로 나와서 그게 공기 중에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게 하얀 가루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이란 건 어떻게 해야 돼? 이 물과 염 성분이 고조체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 중에 이 화학 반응에 놓일 어떤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은 겨울철. 지문을 바꾸면 기온이 높은 여름철은 틀립니다. 그래서 A번이 기온이 낮은 겨울철. 그 다음에 B번은 비교적 비온 뒤 습도가 비교적 높을 때 그래서 습도가 높을 때 그래서 지금 두 번 다 6회 13회 때 물었던 건 요 B번을 갖고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을 때인데 반대 습도가 낮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을 만든 건 B번을 갖고 물었기 때문에 습도가 높다는 결국 뭐가 많다는 거예요? 습도가 높다는 것은 물이 많다. 물은 뭐가 누구를 운반해 주는 거예요. 염류 성분을 끄집고 구조체 밖으로 나오는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데 이 물이 많은 조건에 놓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습도가 저희가 높을 때 B번, C, D하고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제 2번입니다. 2번은 보면 시멘트 재령이 저희가 짧을 때, 시멘트 재령이 짧다는 거 어떻게 돼요? 시멘트 속에 염류 성분이 아직은 많이 있다. 그래서 시멘트는 생산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저장 기간을 거친 이후에 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류 성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저장한 이후에 쓰는데, 그와 같은 재령이 짧다는 것은 그와 같은 저장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2번에서 A와 B와 E, 그래서 여기 백화는 발생 조건을 물어보게 되면 질문에 나와 있는데 A와 B와 E, 이 세 가지 중에 언급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은 13회 때까지 해서 6회하고 13회, 물론 그 이에 나온 건 거의 없습니다만 두 가지 6회, 13회 문제를 만들었었던 질문은 B번을 갖고 물었지만 그 질문 플러스 A와 2번에 관한 질문 우위를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은 조건에 발생이 했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된가요? 대책은 보시면 대책은 염류 성분이 있어도 그 중간 역할하는 걸 뭘 없애버린다면, 요 물을 없애버리면 염류 성분 혼자서는 절대 구조체 밖으로 나올 수 없지 않겠냐. 그래서 대책은 저희가 물을 제거하자. 즉 제거한다기보다는 물이 발생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대책은 일단은 A번부터 2번까지인데, A는 질이 좋은 벽돌, 잘 소성된 벽돌. 질이 좋거나 잘 소성된, 잘 구워진 벽돌이란 뭐예요? 흡수율이 낮다는 거죠. B, 모르타를 비빌 때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을 넣어서 비벼서 사용하는데 거기에다 뭐를 방수제로 혼합하게 되면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경로를 차단. B번. 줄눈 사춤을 빈틈없이 닫아 놓습니다. 아무래도 줄눈 사춤을 이제 굳기 전에 줄눈 파기에 사춤을 미실한다는 것은 어떻게 물이 들고 나는 경로를 막아주자. D는 파라핀 도료 명반종액을 발라서 염류가 표출되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염류 성분이 나오는 그 중간 나오는 개소를 이와 같이 파라핀 도료 또는 명반 용액을 발라서 나오는 개소를 차단해버리자. C는 D2번은 차양이나 돌림대. 차양 돌림대라는 건 뭐예요? 구조체 표면에 물기 같은 게 닿는 걸 최소화해서 벽면에 직접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서 대책은 결국 보면 A에서 D에 관한 건 결국 뭘 없애버리자? 요 물을 없애면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면 이거는 뭐예요? 대책은 둘 중에 하나. 제거 방법은 첫 번째 A번은 마른 솔질로 제거합니까? 네. 그리고 B번은 만약 솔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물과 염산이 있어서 묽은 염산으로서 이거를 제거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거는 염산. 여기는 묽은 염산을 쓰려면 반드시 사용하기 전과 후에, 사용 전후에 충분히 물을 뿌려주세요입니다. 사용 전후에 물을 충분히 뿌려서 구조체 이와 같은 염산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부분 하나 정리합니다. 이제 기출문제 나와도 마찬가지 쭉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 부분에 저희가 지난 13회 때 A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나와 있습니다만 2번 습도가 비교적 낮을 때 아니에요. 습도가 높을 때, 습도가 높다는 것은 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2번 체크. 열교는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방수 및 저희가 단열입니다. 방수 및 단열인데 일단 방수는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 실무 쪽에 출제하는 문항을 보면 주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방수는 보면 저희가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그다음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방수층이 있죠. 어떤 시공에 관한 것, 시멘트 액체 방수 시공에 관련된 아스팔트 방수 관련 시공에 관한 것은 거의 물어보는 부분보다는 요 두 가지 시멘트 액체 방수와 아스팔트 방수에 관한 요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 이 방수 쪽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이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아스팔트 방수 요 비교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시험을 언급하는데 표는 지금 보면 이제 재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양가로 1번 아스팔트 방수 재료에 관해서 아스팔트 방수에 관한 재료에 관한 특성은 지금 나와 있는 니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하고 디귿의 블로운 아스팔트의
재료에 관한 특성 두 가지만 좀 구분을 정리해 두시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해서 264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3번에 아스팔트 방수와 시멘트 액체 방수 비교표다 그래서 시공 순서부터 마지막 규모까지 해서 아스팔트 방수와 시멘트 액체 방수 관련 요 비교표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표 설명을 쭉 해서 여기 비교표만 좀 정리해 두세요. 여기 좀 방수는 보면 여러분이 1차 시설 결혼했던 부분의 내용 정도만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다는 것에서 양가로 3번 하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도막방수도 한번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막방수 저희가 방수는 제가 보면 도막방수도 한번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막방수는 보면 양가로 4번에 장점과 장점의 넷, 단점의 넷을 정리하는데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동그라미 2번 장점 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모서리 부분 그리고 돌출 부분 등에 이음매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 돌출 부분 등에 이음매 없이 시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도막 방수는 지금 아스팔트 방수 같은 거 어떻게 돼요? 꺾인 부위에 이음면 처리 등이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만 도막 방수는 구조책 이런 형태에게 돌출 부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돌출 부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돌출 부위의 광길이가 이음 처리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체리가 막을 씌워서 방수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서리든 또는 돌출 부위가 있어도 그대로 해서 막을 씌워서 방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막 방수 장점 동그라미 2번. 단점. 바탕 콘크리트가 완전 건조제잖아요. 마음껏 이게 우레탄계 재질로서 막을 입히다 보니까 이 구조체 자체가 어떻게 습기나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 부분이 부풀 수 있죠. 그래서 완전 건조되지 않으면 방수층의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피놀이 발생할 수 있어요. 피놀이란 건 이렇게 피놀이란 것은 이와 같이 되어 있으면 구조체 이렇게 막이 1.5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올라왔어요. 부풀어 올라왔는데 요건 부풀어 온 부분 일정 시간 이게 부풀어온 부분이 있다면 여기다가 바늘로 여기를 콕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 부풀어온 쉽게 말하면 고무막을 바늘로 콕 찔렀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풀었던 요 막 이와 같이 쑥 들어간 이와 같은 이거를 제가 피놀 현상이라고 해서 피놀 현상은 이와 같이 단점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부푼 방수막을 바늘로 콕 찔렀을 때 찔러 부분에 쑥 들어간 이와 같은 형태의 피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장점 동그라미 2번 하고요. 단점 역시 마찬가지 동그라미 2번에 관련된 부분 각각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정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수선주기 하나만 잠깐 볼까요? 수선주기. 방수 관련 저희가 수선주기는 보면 여러 가지 방수 공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주택법상에서 이제 방수 관련해서 수선 주기를 정한 건 딱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시멘트 액체 방수, 고분자 도막 방수, 고분자 시트 방수, 아스팔트 방수증 관련해 보시면 한번 저희가 주택법 영상 수선 주기 관련하면 주관식으로 언급했던 부분이 시멘트 액체 방수가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는 지문에 가면 4가지 모두가 다 수선 방법은 전면술이라는 건 방수층 전부를 다 걷어내고 새로 시공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몇 년의 수선 주기에 전부 걷어내고 다시 할 거냐 그래서 10년, 고분자 도막 방수는 15년, 그리고 고분자 시트 방수와 아스팔트 방수층은 저희가 20년마다 전면 수리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 10년, 고분자 도막 방수 15년, 그리고 고분자 시트와 아스팔트 방수층 몇 년? 20년의 주기마다 전면 수리합니다. 라고 하나를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한 장을 넘기면 제가 단열재는 일단은 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단열은 저희가 2가지입니다. 단열은 제가 보면 단열은 지금 해서 2가지를 정리할 건데요. 단열재 저희가 구비조건하고 단열에 관한 공법인데 여기 이제 구비조건도 시험을 물어보는 형태를 보면 여기다 지문 음절 하나를 예를 들어서 높다를 낮다 해서 여기도 시험을 보면 여기는 음절을 하나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높다를 낮다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이 낮다를 이거를 높다라고 해서 음절
한 음절을 가지고 서로 반대 개념으로 낮춰서 물어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구비 조건은 보면 구비 조건은 단열적 조건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따른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 조건은 보면 저희가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니을과 미음에 따른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지문 음절 하나를 서로 반대 개념으로 바꾸어서 지문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 첫 번째 기억에 단열재는 열 전도율이 낮은 것일수록 단열 성능이 높다. 예를 들어 이 기억번을 단열재는 열 전도율이 낮은 것일수록 단열성이 낮다 해서 1번의 기억 이렇게 해서 음절 하나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섬유질계 단열재 밀도가 큰 것일수록 즉 일정 공간 내 빽빽이 많이 들어있다는 섬유질 단열재에서 실과 같은 단열재 일정 공간 내 빽빽이 들어있다. 그럴 때 표현을 밀도가 큰 것일수록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크다는 건 일정 공간 내 섬유질 단열재가 촘촘하니 빽빽하니 들어있다면 그때는 당연히 단열성이 높겠죠. 높다. 니은. 그 다음에 단열재 열 저항은 재료가 두꺼울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리을. 다공질계 단열재는 기포가 미세하고 균일한 것이로 열 전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니을번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공질계 단열재는 여러분 이거는 뭐 생각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요 스티로폼 생각하시면 돼요. 스티로폼. 우리가 가장 단열재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저희가 이 스티로폼을 많이 쓰는데 이 스티로폼 일종을 이거를 잘라봐도 단면이 이렇게 기포가 미세하고 균일하게 촘촘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공간 이거를 단면을 잘라봤더니 이렇게 기포가 미세하고 균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부분들이. 빈틈없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기포가 미세하고 균일하다는 거. 기포가 미세하고 균일한 이와 같은 스티로폼 이런 같이 이거를 했을 때 지금 보면 리을번은 기포가 미세균일 열 전도율이 당연히 이와 같은 기포가 미세균일한데 열이 쉽게 통과하지 못하게 이게 열 통과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는 기포가 미세하고 균일할수록 열 전도율이 이게 높다. 이게 열 전도율이 낮겠죠. 지문은. 그래서 열 전도율이 낮다. 그리고 단열재는 함수율이 증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함수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 단열재가 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열 전도율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미음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열공법인데 보시면 크게 구조체를 개점으로 안에서 했습니까? 내측. 그 다음에 구조체 개점으로 바깥에 했습니까? 외측. 그 다음에 중간 단열은 구조체 중간에 단열했더라. 그래서 저희가 중간 단열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 있습니다. 부분들 나와 있고요. 자, 기출문제 한번 잠깐만 볼까요? 우측에 보면 단열 공법의 종류와 하자 보수 방식에 관해서 1번, 2번 읽어보시고 3번 외측, 4번 중간 단열, 4번 내측 단열 관련해서 3, 4, 5번 한번 잠깐 보죠. 외측 단열은 벽 등이 시공할 경우 실외에 가까운 부분 단열재를 적재하는 방법으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염려는 적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중간 단열은 단열재를 벽 등을 중간에 시공하는 것으로서 시공비가 싸고 시공성이 나쁘다. 시공성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공성이 나쁘다고 그랬어요. 시공성이 나쁘다는 것은 작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 시공성이 나쁘다는 것은 시공비, 작업하기가 어렵다면 당연히 시공비가 비싸겠죠. 근데 여기 시공비가 뭐예요? 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작업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당연히 시공비 또는 시공비가 비쌉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도장공사 하는데 아파트 실내하는 실내 내벽하고 외벽 도장을 할 때 페인트 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뭐가 훨씬 비싸요? 아파트 외벽 도장을 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저희가 보시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다. 페인트 양은 비슷하는데 왜 비싸냐? 작업하기가 내벽보다는 외벽 쪽에 작업하는 게 훨씬 작업자들이 밖에 줄을 타고 내려가면 작업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시공성이 나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시공비가 싸다가 시공비가 비싸고 시공성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틀린 것
4번. 내측 단열은 실내 가까운 부분에 단열재 정착하는 방법으로 실내 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편리하다는 건 얼마예요? 시공성이 좋더라. 시공성이 좋다는 건 결국 시공비가 싸다. 그런 표현으로 정리를 해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단열 공법에 관련된 내측, 외측, 중간 단열 기출문제를 통해서 3번 외측, 3번, 4번, 5번에서 외측, 중간 단열, 내측 단열에서 세 가지 기출지문들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보시면 지금 시작했던 게 이제 여기 시설 유지 관리 내용부터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가볍게 보시되 일단 제가 볼 거는 균열, 그 다음에 결로, 열교, 백화, 방수, 단열 정도에서 실무 쪽은 이쪽에 언급을 하면 크게 난이도를 깊이 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정리하셔도 크게 무리 없이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